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통로 터지고 나니까 명품 오픈런이 훨씬 줄었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마통런이 좀 이 결혼 시장에 기여한 게 있죠. 어떤 기여한 게 있냐,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취업이란다, 취직결혼의 어떤 그런 동화죄를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제 여자 가진 게 없으면 이제 안 믿죠, 사람들이. 모은 게 없으면. 이제 우리는 모은 게 없는 여자는 마통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난 웃긴 게 그런 거야. 모은 게 없는데 왜 결혼식 나오는 거야? 모은 게 얼마 안 되는데. 여자분 3천만 원 가지고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3천만 원? 물가 올랐는데 왜 남자한테 집을 바래? 3천만 원 가지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돈 어디다 갖다 붓길래 3천만 원 밖에 없는 거야? 그 3천만 원 또 자기가 모은 돈인지 아니면 대출받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3천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집을 사? 전세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왜 결혼하겠다 튀어나와요? 그 돈도 없는 사람도 있구만. 이제 죄송한데 남자도 이제 능력을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따져야 돼. 안 그러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을 제대로 모은 여자가 나을까요? 그나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까? 아니면 나이는 먹었는데 모은 돈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어, 그런 여자가 결혼하면 잘 살까? 당연히 전자겠죠.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사치가 심하다는 거, 그만큼 제대로 일을 안 다녔다는 객관적인 증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간을 낭비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딴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겠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고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돈 관리 못한다는 거 아니야. 돈 관리 못하는데 왜 결혼하면 경제권을 달라고 하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책임지기 힘든데 왜 누군가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모은 돈이 없다, 그러면 결혼까지 안 가.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결혼까지 안 간다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살지 빤히 보이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특히 여자들의 소비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자는 잘 안 바뀝니다. 특히 돈 쓰면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던 사람은 결혼하고서도 배달 음식 먹습니다. 평소에 명품을 자주 사던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명품이 필요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여행을 자주 갔던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여행 가자고 합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남자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안 바뀌어요, 여자는. 여자는 살면서 뚝배기가 깨진 경험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남자가 살아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자녀 생기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못 고쳐먹어. 부모도 못 고쳐먹었는데 남자 어떻게 고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거 하시면 돼.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경쟁관 이런 것들이 결혼하고 나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돈 아끼고 살림 잘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돈 관리 잘했던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럼 반대로 돈 관리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씀씀이 예쁜 사람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더 심해지는 거야. 더. 남자들도 이제 알기 때문에 여자분들 앞으로 이제 뭐 돈 관리 못하고 모은 돈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액대출 건수를 남녀 비교해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하 사금융권 대출은 여성들이 다 잡고 있어요. 한때 여자 대출이나 미드사랑 같은 게 나오기도 하였죠. 물론 여자분들 중에 소상공인, 미용실, 네일, 피부 미용, 왁싱 분들이 많아서 사업하느라 소액대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여성분들은 카드값 못 막아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소비를 하다가 부모, 형제,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그마저 안 되자 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남자분들 뻔지르한 겉모습에 속지 말고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마통이 있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예. 소액 대출도 소액 대출이 아니죠, 이게. 예. 남자는 좀 크게 먹고, 여자는 작게 먹고. 근데 사균형권 대출, 이거 자체가 금지식이 없는 거야, 사균형. 사균형을 왜 받겠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용까지 갔다는 거는 다른 대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사채를 쓰진 않잖아요. 보통 금융기관 가고 뭐 신용카드 뭐 카드는 현금 서비스하고 그거 안 되니까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 그러면 여자가 상용권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른 빚도 많다는 거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전에 한 2000년대 초중반에 그 케이블 TV 광고 보면 나왔던 거 있어요. 그 퍼그 강아지 나와가지고 여성 전용 대출이라고, 여자만 대출해 준다고. 왜 남자 대출은 없을까? 남자 전용 대출은 없고 여성 전용 대출만 있을까? 이걸 왜 줬냐면요, 이때는 그래도 여자가 빚이 있어도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여자가 가진 게 없어도 취집이 좀 쉬웠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부업체 납니다. 여자가 빚을 못 갚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여자가 빚을 못 갚으면 남편한테 받으면 된다. 그래서 남편한테 받으면 돼. 이런 논리로 이제 여자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부업체는 여자들이 빚한 감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빚을 제대로 책임지거나 감당을 해본 적이 없다. 대신에 결혼하니까 그걸 남편한테 덮어 씌우면 된다. 남편한테 전가시키면 돼. 그래서 이런 광고를 많이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된단 말이야. 지금은 여자가 이런 빚 생기면 바로 이혼이에요. 바로 이혼이 개털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여성적인 대출 자체가 없어졌어. 씨가 말랐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자들이 앞으로 빚진 거는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된다. 근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여자분들이 앞으로 빚진 거를 본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남자도 빚 갚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여자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 안 써야 돼. 그 여자가 빚이 왜 생겼어요? 보통 사치품이나 이제 그런 좀 소비 같은 거 조절하지 못해서 빚이 생겼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명품 다 팔아야 돼. 팔 수 있을까? 근데 막상 또 팔리지도 않습니다. 명품 같은 거 보면. 막상 가지고 있던 명품이지만 막상 팔려고 하면 골동품이야, 골동품. 여러분 중고 사이트 가면 명품 그 매물 엄청 많은데 막상 거래가 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강과도 엄청 심해. 자동차는 찾는 사람이라도 있지 명품은 찾는 사람이 없어요. 안 팔린다니까 여러분. 막상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남들한테 팔 때는 뭐 헐값에 판다거나 아니면 거의 팔리지도 않아. 현금화 시킬 수 없어 이게. 거기다가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물건도 팔려고 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거야, 이게. 여자들이 만약에 이제 빚을 갚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 막 쓰리잡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할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남자들은 이 빚 갚으려면 뭐 투자 쓰리잡 하는 분도 있잖아요, 뭐. 낮이라고 밤에 뭐, 대리운전하고 주말에 쿠팡 간다거나 그런 분도 있잖아. 난 여자분들 N잡는 거의 못 봤어요. 여자분들 N잡 하는 사람 있지만, 남자보다 월등하게 적어. 왜냐면 여자 N잡 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여자로서 사람 포기해야 돼, 여러분. 꾸미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일만 해야 됩니다. 남자 한 거 해야 되는데 남자만큼 일하는 여자가 많지가 않아 이게. 잘 받아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못 알아주고. 그리고 소상공인 중에 미용실 내의 피부 미용 왁싱, 소액 대출, 이것도 웃긴 거야. 아니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인데 왜 대출을 받을까?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 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들이 이제 가게를 잘 운영해서 손님이 많아가지고 순이익이 많이 나오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대출 받는다고 생각해 뭐냐 하면 이미 가게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앞으로 미용실 내에 피부 미용 왁싱이 앞으로 많이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물론 미용실은 뭐 머리 자를 때 필요하겠지만
레인이나 피부미 왁싱 같은 건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뭐 건강에 문제 생긴다거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것도 일종의 약간 사치랑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뭐 여자들 손톱 깎기도 손톱 깎으면 사실 네일 아트 한다고 해서 뭐 안 한다고 해서 손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뭐 피부 미용이야 뭐 가꾸면 좋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뭐 피부를 못 가꾸는 것도 아니고 화장품 대신할 수 있잖아. 이게 왁싱 같은 거야 뭐 털 있으면 뭐 굳이 뭐 털 뽑을 필요 없잖아요. 자, 그 외 나머지 여성분들은 카드가 못 막아서 그런 경우. 근데 카드가 못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결혼 못 하는 거지. 자기 분석에 맞지 않게 소비를 하다가 부모, 형제,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그거마저 안 되자 대출을 시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부모, 형제, 지인들한테 이제 벤 당한 거죠. 손절 당한 거지. 문제는 그런 거예요. 뭐 대출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게 생기겠죠. 웬만하면 받으면 안 되지. 여자는 더 받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야는 받으면 못 갚아요. 갚는 사람도 못 갚는 사람 절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빚이 있으면 일단 좋은 남자는 안 와. 안 온다니까. 왜냐하면 여자가 빚이 있다는 건 나한테 넘기려는 의지란 말이에요. 어. 자기가 못 갚으니까 남자한테 얘기하면 대신 갚아주지 않을까,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데, 어떤 정상적인 남자가 그런 여자를 만나려고 할까요? 빚을 넘긴다는 자체가 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뭔가 덤기는 거 아니겠어. 누가 만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빚은 생기면 안 되고요. 빚 있는 분들은 그냥 갚으세요. 무조건 갚으세요. 그냥 사 먹지 마. 뭐 커피 같은 사 먹지 말고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지 말고 갚아요. 무조건 갚아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